오늘은 2018학년도 9월 모평에 출제되었던 상호 배타적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역학과 비고전 논리에 관한 지문을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첫 문장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보면은 이 고전 역학에 따르면 크기랑은 관계가 없이 처음 상태만 알 수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타적인 서로 자기만의 그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대요. 그러겠죠. 왜냐면은 운동 상태를 초기에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상태로 측정이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공존할 수는 없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에 의해서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대요. 그러면은 이 미시 세계, 즉 작게 보는 작은 세계에서는 이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네요. 그래서 첫 문단에서는 지금 고전 역학에서는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그랬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는 게 핵심 내용이겠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보세요. 거시 세계는 말 그대로 크게 볼 수 있는 세계겠죠. 그러니까 반지름 5cm는 거시 세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거래요. 그러겠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거래요. 그러겠지. 관찰하기 전에 팽이가 이미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 팽이가 회전하는 방향은 이미 한 가지로 정해져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봄으로써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구나,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대. 아까 위에서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 이상의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우리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봤을 때 팽이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두 상태가 공존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기 전에는 시계 방향이랑 반시계 방향이 두 상태가 공존을 한대. 그런데 우리가 관찰을 하고 나서야 우리가 그거를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야. 관찰하기 전에는 두 가지 방향이지만 관찰을 했을 때는 한 가지로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대. 그래서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한대. 아까 말했잖아.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고. 그래서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어떻게 왼쪽으로 돌면서 오른쪽으로 동시에 돌아.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죠. 또한 관찰이 물체의 상태를 결정해. 그런 게 어딨어. 원래 물체의 상태는 결정되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는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당신은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보기 전에도 그 상태는 이미 뭔가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대. 이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래요.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현실에 있는 양자 컴퓨터라는 이 현실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맞겠죠. 그래서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대요. 보면은 미시 세계에서 상호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한다는 연구 성과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연구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도 혹시 거시 세계에서도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던졌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대요. 그럼 논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다. 그래서 보니까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래요. 그렇지, 참이면 참인 거고 거짓이면 거짓인 거지. 뭐 참이면서도 어떻게 거짓일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래요. 그렇지, 아니 이게 참이면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지. 뭐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상식적인 생각으로 해봤을 때. 그래서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고 또 나오네요.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대. 그러면 고전 논리의 생각과 프리스트의 생각은 반대되겠네. 고전 논리에서는 참과 거짓만 있다 그랬는데 프리스트는 참과 거짓과 참인 동시에 거짓도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생각이 반대된다고 체크하고 넘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대. 거짓말쟁이 문장이 뭔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니까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보지. 또 무슨 모르는 말이 나왔는데 이 문장까지만 읽고 우리가 자기 지시적 문장이 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니까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대. 자기 지시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지시하는 건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건가?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은 모두 18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이 문장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을 하고 있대요.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 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해주고만 있을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쵸?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가 자기 자신 문장 자체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잖아. 이 문장이 가리키는 건 오히려 페루의 수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문단에서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래. 위에서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하는 게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어. 그래서 이제 거짓말쟁이 문장이 나오나 봐요.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래요. 그치? 이 문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지시를 하고 있고 거짓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문장에서.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래.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래. 보면은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 문장이 만약에 참일 경우에 이 문장이 거짓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거짓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면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지.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래. 봤을 때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이 거짓일 경우에 이 문장은 참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짓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 돼요.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래.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대요.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문단 넘어가 보면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고전 논리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을 때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했대요. 그럼 비고전 논리랑 LP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다룰 수 있겠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성립하지 않나 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전권 긍정 규칙이 예로 들어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게 바로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겠다. 이 규칙이 성립하지 않나 봐, LP에서는. 그래서 고전 논리에서는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한대. 이는 P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권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권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조건문과 전권이 참이라면 후권도 반드시 참이라는 거겠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권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권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대요. 그러면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우리가. 솔직히 이 부분부터 지금 이 부분까지 읽었는데 솔직히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참인 동시에 거짓? 뭔가 P면 Q이다라는 이 조건문 가지고 이걸 이해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 조건문과 전권이 참이라면 후권도 반드시 참이 된다. 가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앞에 게 어떤 조건으로 제시됐을 때 그 뒤에 것도 똑같은 조건이 나와야 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참이면 참, 뭐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뒤에도 참인 동시에 거짓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성립하려면 전권인 P, 조건문과 전권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후권도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권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권은 거짓인 경우, 지금 조건문의 전권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권은 거짓이니까 두 개가 달라요. 이 경우에 조건문과 전권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권은 거짓이 되어버린대. 그러니까 전권 경쟁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겠죠. 얘네들이 조건문과 전권이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었으면 후권도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어야 할 거야. 그런데 지금 거짓이 되어버린대. 그래서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비록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문단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부터 볼게요. 1번을 보기 전에 기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여기 형광펜이 쳐져 있는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아인슈타인이 이 시기에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의 공존과 관찰이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너가 관찰을 해야만 뭔가 그것이 물체의 상태가 존재하는 거니? 라면서 이 양자역학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것의 의미는 1번,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오히려 아인슈타인의 입장과 반대되겠죠. 관찰과는 상관없이 원래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이겠죠. 달을 보기 전에 달이 존재하지 않냐? 라고 했으니까 달을 보기 전에도 달이 존재해! 라는 걸 돌려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2번 보면은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물론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질량이 매우 큰 거시세계의 물체이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3번,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 존재한다. 맞죠.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네가 달을 보기 전에도 이미 존재해 라는 거를 돌려서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관찰하지 않아도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아인슈타인은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5번.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대요.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제외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지면 그만큼 연산을 조금만 해도 되니까 빨리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그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의 n승계래요. 오케이,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려면 n비트가 필요, 그 다음에 n자리 이진수는 2의 n승계.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에 하나만을 담을 수 있대요. 그래서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총 4번에 걸쳐서 처리한대요. 그러니까 비트가 이렇게 2비트를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여기에 0 또는 1 하나씩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넣어서 계속 이렇게 연산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총 4번에 걸쳐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의 처리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요 비트가 2개 있으면 여기에다가 0이랑 1을 동시에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4번에 걸쳐 처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연산을 단 한 번만에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리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자리수가 커지면은 이진수의 개수가 이 n승계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겠죠. 자, 1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상태의 공존을 이용하는 건 맞아. 그런데 연산에 필요한 비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정해진 비트 안에 0과 1을 동시에 담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6배 빠르다. 그냥 계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3비트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총 3비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자리 이진수라고 그랬으니까 세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2의 3승계니까 8개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8개인데 원래는 요거를 한 개의 비트에 하나씩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씩 넣어서 계산을 해서 총 8번을 걸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양자 컴퓨터는 여기에다가 0이랑 1을 동시에 넣는다 했잖아. 동시에 넣어버리니까 뭘 넣고 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6배가 아니라 8배일 것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을까요? 1비트가 한 자리 이진수를 처리하기 위한 비트의 수는 1비트가 필요한 게 맞아요. 그 1비트가 있는데 그 한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총 2의 1승계이기 때문에 2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컴퓨터는 이걸 계산하려면 0을 넣었다가 또 다시 0을 빼고 또 1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 2번에 걸쳐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만에 처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처리 횟수는 같지 않고 오히려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의 2배의 속도를 이용해서 연산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서 4비트로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자, 4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4비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자리 이진수는 모두 2의 4승계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요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4자리 이진수의 개수 16개를 모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3자리 이진수를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6자리를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3비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3비트가 있는데 얘가 양자 컴퓨터가 3자리 이진수를 처리할 때 0, 1, 0, 1, 0, 1 이렇게 동시에 넣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에서처럼 한 번만에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자릿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더 느려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자릿수,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n비트가 필요하다 했잖아. 자릿수가 늘어날수록 그 비트의 수도 늘어나는 거야,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6자리면 비트가 6개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0과 1을 한 번에 넣어서 처리를 해버리니까 속도는 총 한 번에, 얘도 한 번에 걸쳐서 처리를 하게 되고 결국 얘네 둘은 속도가 2배가 아니라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자기 지시적 문장에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그 문장 자체가 그 문장 자기 자신을 가리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이런 문장이 나왔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시적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벌어보면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라는 이 문장은 자기 문장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붕어빵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 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은 끊을게요. 자기 지시적이겠죠? 이 문장은 이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시적 문장인 건 맞는데 거짓이 아닌지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 라는 문장이 자기 지시적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면 이 문장이 자기 지시적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 문장이 자기 지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선지라서 답이 됩니다. 3번 볼게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자 볼게요. 이 문장은 이라고 시작했으니까 문장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볼게요. 고전 논리에서 어떠한 자기 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2번이랑 똑같은 선지죠. 2번에서 자기 지시적 문장에 진리치, 참 또는 거짓을 부여했잖아. 그러니까 4번 당연히 안 되겠죠. 5번 비고전 논리에서는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자기 지시적, 그러니까 비고전 논리에서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시적 문장 중에 거짓말쟁이 문장과 같은 부분 집합만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5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28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28번 같은 경우에는 옆에 조금 이렇게 정리된 게 있으면은 설명을 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정리를 조금 해왔어요. 그래서 윗글을 통해 니은이 바로 P면 Q이다 라는 족관문이었죠. 이었고 니은에 대해서 적절하게 추론한 것을 골라보래요. 그래서 아까 읽은 내용 한번 다시 떠올려보면 정권 긍정 규칙이 고전 논리에서는 성립한다고 했었고 요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 후건도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LP에서 정권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전건이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후건도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뭔가 앞에 게 어떤 것으로 제시되면 뒤 것도 똑같게 제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LP에서 정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조건문과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데 후건은 거짓이 되어버려서 정권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걸 알고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1번 LP에서 P가 즉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이 거짓이면 조건문은 거짓이다 라고 나왔는데 전건이 여기 나와있죠?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이 거짓이면 조건문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려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LP에서 전건과 조건문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후건은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LP에서 조건문과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후건은 거짓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LP에서 조건문과 전건이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후건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바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LP에서는 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4번. 고전 논리로 갈게요. 이제 고전 논리예요. 조건문과 전건이 각각 거짓이 아닐 때 후건은 거짓이다. 그럼 거짓이 아니니까 고전 논리에서는 참 또는 거짓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면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 후건은 거짓이다? 는 틀렸겠죠.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 후건도 참이라고 했으니까 거짓이 아니겠죠.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5번이네. 한번 볼게요. 고전 논리에서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서 후건이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 후건도 반드시 참이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29번 한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이런 토론을 하고 있대. 전자 2가 나오고 반지름 5cm 팽이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보통 지금 계속 자기지시적 문장, 이런 어려운 LP, 고전 논리, 전건 긍정 규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꽂혔어. 요 문장들에 지금 엄청 꽂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평가원에서는 이미 문제로 구현이 된 부분은 똑같은 부분을 2개 이상의 문제로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로 나온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건들 부분은 사실 여기밖에 안 남은 거죠. 이 초반 부분. 그래서 이 초반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 줬어야 돼. 그런데 보통 방금 전에 이 부분을 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보면은 미시세계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대요. 그것도 양자역학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었네. 5cm의 팽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미시세계에서는 계속 강조했어. 미시세계에서는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봤고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어요. 즉 미시세계에서는 2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 있었죠. 그런데 거시세계에서는 어땠어요? 공존하지 않고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뿐이었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떠올려주고 갔으면 문제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볼게요.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고전 논리에서는 기억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겠죠. 고전 논리는 참 또는 거짓 2개의 진리치만 가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2번. B는 기억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디귿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미시세계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거시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얘네들은 공존할 수 없고 한 방향만 있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3번. A와 B는 모두 디귿이 참일 때, 요게 참일 때 리을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A는 고전 논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2가지 진리치가 공존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거시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방향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2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B도 주장할 거예요. 4번. A는 B와 달리 고전 논리는 B, LP랑 프리스트의 입장과는 달리 니은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A는 일단 고전 논리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거예요. B는 어떨까요? 미시세계에서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4번도 B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됩니다. 5번. B는 A와 달리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B는 거시 세계에서는 공존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이미 팽이는 돌고 있고 우리가 이 시각을 통해서 그 방향을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양자역학과 고전논리 LP에 관한 지문을 다뤘는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꼼꼼하게 읽기. 두 번째, 쉬운 말로 계속 바꿔가면서 읽기. 세 번째,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 말 것. 단,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넘어가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밑줄 치고 넘어가세요. 밑줄 치고 넘어가서 문제에서 비교해가면서라도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번 시험 꼭 잘 치시기 바라겠습니다.